30년간 대학 교수였던 노 교수는 내게 노인정 회장 선거에서 당선되려면 원로 5분에게 각각 50만 원씩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선거 비용으로 1,000만 원 가까이 썼는데 또 250만 원을 써야 한다는 말에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은 즉시 그것이 사기이며 선거에서 돈을 주고받는 건 불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노 교수의 제안을 거절했고 선거에선 꼴찌를 했습니다. 얼마 후 복지관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습니다. 노 교수가 다른 모든 후보에게도 똑같이 도와주겠다며 돈을 뜯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식 있는 사람이라고 신뢰했던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저는 사람을 판단할 때 지위나 학벌만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노후를 위협하는 5가지 유형의 위험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노년에 만날 수 있는 위험한 사람들의 특징을 알게 되어 소중한 돈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정이 없는 사람, 예의 없는 사람 등을 알아보는 법을 배우고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모르면 평생 모은 돈을 잃거나 깊은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제 실제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통해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울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노후를 위협하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명수입니다. 올해 75세, 은퇴한 건축가입니다. 아내가 떠난 후 3년, 그 시간은 제게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히 사람을 보는 눈에 대해서요. 매일 아침 복지관에 갑니다. 3년 전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이 복지관은 제 제2의 집이 되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노인에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이곳은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지관 휴게실 근처를 지나다가 친하게 지내던 강동현이라는 친구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제 재산이 5억은 된다고, 아내 사망보험금으로 2억을 받았다고, 자식들은 다 해외에 있어 연락도 잘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 딸과 사이가 안 좋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몇 달 전 술 한잔하며 친구에게 비밀스럽게 털어놓았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왜곡되어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사망보험금은 1억이었고 딸과의 관계는 단순히 거리 때문에 소원해진 것뿐인데 그날 이후로 강동현을 대하는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복지관에서 새로운 활동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스마트폰 교실이었습니다. 거기서 서부장이라는 68세 남자를 만났습니다.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말투가 조리 있고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부장은 제가 적금이 만기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투자처가 있다며 2억 원 정도의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추천한 펀드에 500만 원을 넣어 소액의 수익을 본 상태였기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전화해 상담했더니 금감원 미등록 업체고 수익률 보장이라는 말 자체가 불법이라며 전형적인 유사수신 업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돈을 넣지 않아 큰 손실은 피했지만 몇 주 후에는 서부장이 복지관 회원 여러 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큰돈을 가로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2번째 교훈을 얻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고 지식이 많아 보이지만 내면은 차가운 사람, 정이 없는 친구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관 활동을 잠시 쉬던 때에 동네 카페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했던 카페 주인 김면식 씨 55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분명 5,000원을 내밀었는데
1,000원짜리라며 4,000원을 더 요구하거나 이미 계산한 날에도 결제를 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심이 들어 아들에게 상의했고 함께 카페를 방문해 계산 과정을 녹화했습니다. 역시나 다음 날 김현식 씨는 제가 어제 계산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CCTV 확인을 제안하자 거부하며 할아버지들은 기억력도 안 좋고 항의도 잘 못하니까 좀 봐준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예의 없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노인을 존중하지 않고 약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다시 복지관으로 돌아간 저는 바둑 교실에서 노 교수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71세로 대학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 은퇴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저더러 노인정 회장 선거에 출마해보라고 권유했고 자신이 선거, 운동 방법을 잘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노 교수의 지도 아래 선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요구사항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지지자 모임 식사비, 선물비 등 2달 동안 제가 쓴 돈은 무려 1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오자 노 교수는 노인정 원로 5명에게 각각 50만 원씩 성의를 표하면 확실히 된다고 했습니다. 의심이 들어 딸에게 상담했더니 그것이 완전 사기라며 선거에서 돈을 주고받는 건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노 교수의 제안을 거절하자 그의 태도가 바뀌었고 결국 저는 선거에서 크게 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다른 후보들에게도 똑같은 제안을 해서 돈만 뜯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리를 모르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학자 출신이라고 해서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저는 복지관 스마트폰 교실에서 보조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미영 씨 69세라는 은퇴한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에게 카카오톡 설치, 은행 앱 사용법 등을 알려드렸는데 점차 그녀의 요청이 과도해졌습니다. 한미영 씨는 수시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주말이나 이른 아침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 번은 인터넷 쇼핑몰 구매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더니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제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신한테는 냉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복지관에서 한미영 씨가 저에 대해 안 좋게 말하고 다니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일은 그녀가 주식 투자 앱을 사용하다 500만 원을 잃었는데 제가 이체 방법을 가르쳐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받기만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도움의 감사함보다는 당연하게 여기고 거절했을 때 원망하는 사람들은 더욱 경계해야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경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에서 최재민 씨 70세라는 은퇴한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그와의 관계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고 과도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목공동호회를 시작했습니다. 은퇴 건축가인 제 경험과 공학자였던 최재민 씨의 기술이 만나 작은 목공품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지만 점차 실력이 늘면서 복지관 바자회에 작품을 출품하게 되었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소소한 선물을 만들어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제 경험을 토대로 좋은 친구를 알아보는 방법과 스스로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친구는 첫째, 처음부터 너무 친한 척하지 않습니다. 둘째, 돈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셋째,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넷째, 서로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다섯째, 가족 관계를 해치지 않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진심으로 경청하기, 둘째, 비밀 지키기, 셋째, 적절한 도움 주기, 넷째, 감사하는 마음 갖기, 다섯째, 긍정적인 에너지 나누기가 중요합니다. 최재민 씨와 함께 저는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작은 목공방을 열기로 했습니다.
노년의 손길이라는 이름의 이 목공방에서 저는 건축 설계 경험을, 최재민 씨는 공학적 지식을 살려 아름다운 가구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품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작품성 있는 가구들로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경험을 책으로 출판하기로 했습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 노년의 진정한 우정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이 책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노인 복지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과 노인 자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책이 출간된 후 저는 전국 각지의 복지관과 노인정에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열정적으로 제 경험과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목공 기술과 함께 노년의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가장 인기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과도 화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강동현은 사과한 후 우리 책의 감수자로 참여했고, 한미영 씨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경험에는 의미가 있었고, 그것들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78세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6년이 지났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가족들에 둘러싸여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과 제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목공방을 열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하는 날이면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설렘 속에 준비합니다. 오늘은 어떤 작품을 만들게 될까? 어떤 사람들이 방문할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기도 합니다. 가끔은 목공방 근처 벤치에 앉아 지나온 시간을 돌아봅니다. 아내가 떠나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던 저, 여러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배신당했던 저,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과 영감을 주고 있는 제 모습까지.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개념의 노인 목공방을 시작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최재민 씨와 함께 노인들을 위한 목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른 지역의 은퇴한 기술자들을 교육하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활동이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보면 정말 가슴이 뿌듯합니다. 제 딸과 아들은 해외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자주 연락하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합니다. 특히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만든 목공 예품과 책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한 번은 손녀가 학교 과제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 쓰는데 저를 선택했다고 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노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좋은 인간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목공방에서 최재민 씨가 저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의 얼굴에서 진정한 우정이 느껴집니다. 저는 웃으며 그에게 다가갑니다. 오늘도 함께 작업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것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것들을 다시 다른 사람들과 나눌 것입니다. 노년의 삶이 이렇게 풍요롭고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과 자신의 기술을 나누는 기쁨을 통해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깨달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제 남은 삶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 제가 얻은 중요한 교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강동현 씨처럼 상대방의 사적인 이야기를 쉽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비밀 유지는 신뢰의 기본입니다. 둘째, 정이 없는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서 부장처럼 겉으로는 점잖고 지식이 있어 보이지만 내면은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재산과 관련된 유혹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예의 없는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카페 주인 김현식처럼 노인을 존중하지 않고 약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이 때문에 무시당하거나 기만당하지 않도록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넷째, 도리를 모르는 사람을 주의해야 합니다. 노 교수처럼 학식이 있고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라도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받기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한미영 씨처럼 도움을 당연시하고 거절했을 때 원망하는 사람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고받음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들 속에서도 저는 최재민 씨와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찾았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비밀을 지키며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제 경험이 많은 노인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천천히 진행하세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정보를 공유하지 마세요. 돈과 관련된 제안은 항상 의심하고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세요. 도움을 주는 것은 좋지만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법도 배우세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이 노년기에 큰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75세에 겪은 이러한 경험들이 이제는 78세가 된 제게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으로 시작된 슬픈 여정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으로 변화했습니다. 노년기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좋은 인간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와 같은 경험을 가진 많은 노인분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큰 보람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다음 세대에게도 가치 있는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우정과 지혜 나눔의 기쁨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채널 지혜울림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고자 합니다. 이런 유용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옆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더불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채널의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